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시장은 오늘 보면 전일 나스닥 증시는 신고가를 쳐주면서 고점 경신을 하고, 반면 다우는 소폭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상 해외 증시는 그렇게 양호한 상태에서 미국의 이 대형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증시는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오늘 전일과 함께 강세를 보였던 철강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건설 이쪽 섹터를 제외하면 시장이 상당히 무거웠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양 시장 다 장 초반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장 종료까지 거의 멈추지 않으면서, 이런 매물 압박이 상당히 심했던 하루고요. 특히 이제 외국계에서 그동안 강하게 좀 들어올렸던 이 수급주 섹터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무거워진 모습입니다. 일단 시황적으로는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히 이제 시장이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든지 아래로 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소폭 애매한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섹터적으로는 워낙 강한 섹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철강, 해운, 건설 섹터는 여전히 맑은 모습이고요. 단지 이제 철강 섹터에서 이 시장의 주도주로 강세를 보였던 동국제강이 오늘 굉장히 또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친 부분과 포스코, 현대제철이 동반해서 실적 발표를 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이 좀 쉬어가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이런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이슈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 종목 섹터의 이 섹터 내에 이 소수의 종목이 아닌 섹터 안에 다수의 소형주가 집단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고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정도로 이제는 철강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일 해외 지수 상승 마감을 했는데 금일 국내 증시 보면 상당히 약세장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이런 점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기준 양매도 장세 속에 전일에 이어 오늘도 철강, 해운, 건설, 조선, 금융섹터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금융 섹터도 사실 저희는 종목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금융 섹터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철강 섹터를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실적과 주가는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 강판 등등 전부 다 이제 실적과 이런 업황이 맞아 떨어지면서 폭등 시장이 나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은 진행이 될 거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도 인상이 될 겁니다. 그 시기에 현재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금융주들도 그런 시점이 되면 다 싸그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융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금융주는 하나 정도는 포트에 가지고 있어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닥 기준 전일 미 반도체 장비 섹터가 사실 강세를 보인 반면에 국내 IT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등등 중소형주, 중대형주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 속에서 시총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코스닥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대량 매도와 함께 다소 불안한 모습이 지속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에서 보면은 신풍제약이 대주주 매도에 의해서 또 10% 빠졌었고, 셀트리온 주말에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부활한다고. 공매도의 제일 타켓은 셀트리온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조가 넘는 시가총액에서 영업이익을 3천억을 내고 있는데, 액세스바이오를 한번 예를 들게요. 시총 8천억짜리가 영업이익 1,800억을 했다?
그러면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또 비싸다라고 또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셀트리온 관련주들을 건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5월에 공매도가 시작되는 제1 타켓은 셀트리온이고 대차장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특히 이제 그런 대형주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HLB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5G 안에서 KMW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군들 특히 5월달에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기관 외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굉장히 많다 보니까 코스닥도 장중 한때 프로그램 매도만 1250억이 넘었었고 코스피는 4천억 정도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내다 팔았죠. 기계가 파는 시장 속에서 그동안 기계가 사들인 이 종목군들이 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정확히 딱 시장 보고 오전에 0.6% 빠졌을 때 예를 들면은 지수적으로 이런 거죠. 지수적으로 저가를 붕괴할 때 종목군들 당일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을 제외한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게 오늘의 시황 포인트였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올렸다가 내다 꽂아버리면 이런 구간에서 이런 내려오는 모습이 저가를 붕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부터는 그냥 시장 관망하고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만 몇 개 추스려서 좀 시장을 봤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간에서 철강주들 대거 급등하면서 사실은 제가 철강주는 월요일날 공략 포인트로 잡고 이구산업이라든지 월요일날 구리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대창을 보고 오늘은 좀 철강 중소형주를 못 본 게 다소 조금 아쉬웠던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한 모습이었고 상한가도 뭐 삼연제 철강, NI스틸, 동국제강, 호태에서 문배철강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률 상위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철강 주요 섹터 자체가 오늘 보면 10%가 올랐어요. 이게 이제 인포스탁에 있는 건데 철강 주요 섹터가 일단은 10%, 철강 중소형주가 7.6%, 남북로 가스관이 7%, 강관 업체가 6.4%, 비철금속 4%, 뭐 등등 보면은 이미 굉장히 이렇게 섞여 있는 섹터가 강했다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철강이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고요. 사실 철강 섹터가 강했던 거는 당연히 철강 가격 상승에도 영향이 있지만 어제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틴토사 생산 부진에 철강석 가격이 최저가 행진이다. 중국에서 이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철강제 감산 정책이 추진되면서 1분기 실적 부진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철강석 가격을 10년 최고치로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건 아니라고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현대제철도 컨콜에서 그런 부분을 말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철강 종목군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철강뿐만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뭐 철강 뭐 이런 가격도 전부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고 옥수수 선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곡물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대주산업 등등 많이 올랐고요. 이 부분은 뉴스를 체크했는데 사실 공략을 못해서 좀 아쉬웠고 곡물뿐만 아니라 목재 가격도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건산업도 지금 좀 올라왔는데 뭐 인베스팅닷컴을 한번 들어가 보면 구리 가격이 오늘 오후에 추가 폭등을 좀 했습니다. 아직도 계속 올라가네요. 구리 가격이 아직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구리 가격은 $10,000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구리 관련주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원목 가격도 그냥 목재 원목 가격도 지금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한두 개에서 터지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주고요. 뭐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월달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4월달 들어서 신고가를 원목이 쳤는데 40%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 원목 관련된 종목도 관심 포트에 하나를 넣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목 관련주도 원목, 이건산업,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섹터라고 해서 구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구산업, 뭐 대창, 내일도 한번 포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 구리 대장주인 풍산도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가 균형 발전을 뭐 전문가도 만나고 또 공부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전일 밤에 나오면서 오늘 세종시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저희도 오늘 다른 게 아니라 프롬파스트를 시초에 좀 공략을 해서 프롬파스트를 시초에 좀 공략을 좀 했었는데 일부 물량을 좀 남겨놨어요. 일부 물량을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일부 물량을 좀 남겨놓고 일단 홀딩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매매는 시가 잡고 마이너스 9% 떨어졌을 때 좀 더 잡아서 일단 뭐 적당한 수익에 챙기고 한 12% 정도 수익권에서 좀 들고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뉴스가 조금 장 마감하고 저는 체크를 했는데 세종의사당 법안 처리 일단 무산됐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시간에 좀 밀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법률적인 부분에서 프롬파스타가 이제 오늘 상한가는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파상한가죠. 돌파상한가가 나왔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적으로는 굉장히 세게 올라간 부분은 맞다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또 시간에 거래 대금이 47억이 터지면서 좀 하락한 부분 때문에 내일은 다소 또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종목을 공략했던 게 위즈코프라는 종목이 정책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갔던 이력이 있어서 프롬파스터를 선택해서 좀 들어갔었고 일부를 또 챙기고 가져가는데 조금 아쉽죠. 네, 시간 외에 다른 업무를 보다가 체크를 못하는 바람에 조금 수익을 많이 까먹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자, 그 밖에 오늘 제넥신이 인도네시아에 1000만 도즈 사전 계약을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제넥신이 좀 백신 섹터 안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고 추가적으로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진행이 되는지 관심 정도로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 노바백스 CEO 면담 이슈로 장중에 캐몬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캐몬도 유튜브에서는 좀 언급을 이렇게 드렸죠. 4,500원 구간 정도 아래에서는 네,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게 시가가 돌파를 하는 모습에 이제 장중에 회원님들하고 보기는 했었는데 따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데 이 종목이 왜 4,500원이 의미 있는 자리냐면 뭐 4,4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주식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지지와 저항. 오랫동안 저항을 받던 자리가 여기서 돌파가 되면서 시세를 뿜어낸 자리가 이 자리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나 저항이 돼버리는 자리예요. 이게 깨지면서 저항이 됐고 저항이 됐는데 이 저항 자리를 시가의 강력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가 나왔다. 그럼 이 자리가 일단은 첫 지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가가 너무 높았을 때는 시가에 따라 잡는 게 아니라 이 지지를 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그나마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시나리오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의미 있었던 자리이고요. 전일 저는 좀 아쉽게도 캐몬을 시간 외에서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시간 외에 좀 잡았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도 시간에 좀 싸게 잡혀서 장 초반에 최고가에 좀 매도를 좀 하고 잘 나왔습니다. 시간에 잡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시가에 전량 매도를 좀 했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 언급을 드려서 이런 거를 고가에서 따라잡으면 안 되고 음봉매집으로 가는 종목이고 이 구간 16,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라는 게 존재하죠. 여기서 보면 16,000원을 돌파할 때는 강하게 시가부터 위로 뻗어야 되는데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이 종목은 갈 힘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종목을 대응하는 법을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장 초반에 좀 급락이 나왔죠. 이트론, EID 시장에서 초대장주급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번에 하한가까지 떨어졌고 여기서 이 아랫 구간 근처에서는 충분히 봐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73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이걸 730원에. 그래서 정말 이 대박주의 자리를 단 한 주도 공략을 못하고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면 굉장히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오고 또 설거지 파동이 했고 다시 힘을 모아서 재차 파동이 나왔죠. 이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설거지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놔줄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휴원스 글로벌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 아래까지 좀 떨어지면 공략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시간 외에서 네이버에 대문짝만하게 또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위탁 생산사 돈방석 안나 업계 CMO 1에서 2조 이익 예상 한국크로스 9천억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업체 휴원스 컨소시엄은 계약 물량 12억 도주 추정. 이거는 월 최대 생산량이 1억 도주다라는 거를 유추해서 일단은 말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휴원스 글로벌 쪽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휴원스 컨소시엄 계약 물량이 12억 도주라면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7조 8천억이라고 일단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강할 거고요. 내일장은 이런 게 시가의 갭을 들면 이 자리에서 밀리고 지지와 저항을 받는 자리가 항상 눌림이 될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 52,000원 정도 되겠죠. 올라가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한번 봐볼까. 시가에서는 아마 따라잡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 노바백스 이슈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바이오랑 화이자 관련해서 좀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좀 아쉽게 많이 밀리면서 떨어졌어요. 저희도 KPX 생명과학을 시초가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상따를 했어도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했어도 이렇게 돼버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야 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은 파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뭐 AB 프로 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모더나로 올라갔던 AB 프로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ST 팜이라든지 전부 다 좀 급락이 좀 나왔죠. 일단 ST 팜 같은 경우는 누적 순매수가 그래도
강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매수의 강도가 어디서 많이 들어왔냐면 이 구간에서 얘네들이 힘을 모았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린다면 아래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좀 많이 밀려주면 봐야지 위에서는 어정쩡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자리 자체가 어정쩡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클리노믹스를 어제 개놈 프로젝트라는 이슈가 조금 신선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의 기준으로 보려고 했던 거는 시가의 개파락이 저는 조금 더 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개파락이 좀 떨어지고 이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 대응은 하지 않았고요. 자, 이 종목이 이 아래 구간 아일랜드 갭을 만드는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아래에서는 관심 한번 가져볼 생각이에요. 내일 이 아일랜드 갭 이 갭을 강한 돌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갭 하단 구간들 그러면 5,200원 라인이 되겠죠. 이게 강한 하단 구간에서 시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그나마 공략을 해볼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들은 공략을 해볼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나갔고 LG전자 잘 가지 못하고 현대제철은 언급은 관심 현대제철은 관심주로만 넣어놨고 따로 언급을 못 드려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매매 대응을 좀 못해서 가장 아쉬운 종목이고요. 일단은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다시 밀렸을 때 만들어진 갭 하단에서 다시 관심을 가져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홀딩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시가총액 10조를 트라이하러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네, 실적 측면에서 올해 영업이익 2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가동 중단이 됐던 대산 플랜트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측면에서 작년보다 올해는 대폭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에 돌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좋은 구간에서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효성화학, 효성 TNC, 효성그룹주 섹터를 다시 보면 여전히 종목군들의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히는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편입 기준으로 다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화학도 마찬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도 전부 다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자, 금호석유도 눌리는 구간을 봐야 되고요. 이 아래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중에 뭐 IT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뭐 회원님들이 잡아도 되냐라고 하는데 의미 있는 구간들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시황을 같이 봐야죠.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5일과 10일 이평선을 동반해서 오늘 이탈이 나온 날입니다. 내일 하루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기술적 분석 상에서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단기 골드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는 자리여서 오늘은 지수적으로나 시황적으로나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에 좀 조심을 했던 구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총액이 좀 되는 이 원익 IPX 같은 좋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PSK라든지 에코프로 BM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마찬가지고 많이 떨어져서 이런 갭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에코프로 BM도 수급적으로는 기관 외인 매수세가 여전히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이평선과 만나는 자리 정도만
매수 구간으로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서, 그리고 오늘은 대주전자 제로라는 종목이 있는데 시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 상단에서 오늘도 수급이 이어졌던 모습 속에 내일 충분히 신고가를 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가격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정지 전에 내일까지 마지막 거래일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합병이 되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2조 2천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합병된 회사가. 근데 현재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6천억은 싸다라는 관점이 많은 가운데서 뭐 일정 구간 돈이 좀 묶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지나가기 전에 좀 담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며칠 한 3주 정도 아마 돈이 묶일 건데, 이게 이제 합병 이슈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상승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전일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고 했죠. 전량 매도를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매수 타점이라는 게 이 종목의 업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봉의 중심선 16,300원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이 아래 구간에 갭이 있는 구간을 본다든지 해서 타점을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밀렸을 때 이런 구간 혹은 이런 자리를 좋은 매수 포인트로 계획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농화성 전일 소개해드린 한농화성, 전일 저희는 이제 명신산업하고 한농화성을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한농화성만 제대로 좀 매수가 되고 명신산업은 좀 추격 매수 하신 분들만 수익을 좀 봤었는데요. 오늘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를 두 번에 걸쳐서 좀 했었고, 한 번은 이 자리, 한 번은 18,100원에서 매도를 좀 하고 물량의 이제 4분의 1 정도만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19,000원, 뭐 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어제 의미 있는 구간, 오늘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2%에서 8%까지 10%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 추격 매수보다는 또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골라서 또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PI 첨단 소재.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일단은 돌파 갭이 좀 나왔죠. 이런 종목이 다시 밀린다면 하단에서 공략을 해보고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태용로직스. 아이고야, 시간에 상한가를 갔네요. 원래 오늘 종가의 관심 종목으로 제가 태용로직스를 봤었는데, 제가 이거는 내일 시가 베팅을 위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워낙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시황을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추천을 못 드렸어요. 추천을 못 드려가지고 일단 종가의 이 돌파 구간이죠. 8,000원 8,000원 돌파를 시도하는 이 윗꼬리 첫 자리 8,060원부터 이 아래로 일단은 이 자리입니다. 횡보와 수렴을 거쳤던 이 자리까지 분할 매수를 좀 걸어놨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은 구간들 있죠. 여기 정확히 보면은 7,990원, 그리고 8,030원, 8,075원 전부 다 이 윗꼬리들인데 주가상 돌파가 나왔어요. 흔히 말하면 이런 게 이 밑에 보면 거래량이 기준 거래량이 하나 터지면서 일단 돌파가 나왔는데, 일단 해운 업황이 좀 좋았고, 업황 자체가 좋았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사상 최고가 돌파 흐름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가 베팅의 위치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 아마 시가부터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한 차례 눌렸을 때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HMM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벌써 시가총액이 12조 7천억, 페노션도 시가총액이 4조, 그 다음에 KSS 해운 얘는 아직 시가총액이 좀 낮고, 뭐 TK케미칼 관련 종목군들의 시총이 6,500억 굉장히 높다 보니까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낮아서 뒤늦게 파동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사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실적 좋은 수급주들은 가급적이면 신고가 치는 종목 안에서 계속 추스려 보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도 대응 잘 하시는 시장 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